네, 안녕하세요. 다 알려주는 뱃쌤, 다알쌤입니다. 오늘은 암 진단비 너 얼마면 되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재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과다한 보장성 보험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고객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나에게 필요한 보장성 보험이 도대체 얼마면 적당한지,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자신의 형편에, 즉 소득에 맞지 않을 만큼 과도한 금액의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죠. 왜 그렇게 크게 가입하고 계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설계사가 부족하다라고 해서요. 네. 암 진단비가 5천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혹자는 암 진단비가 1억 원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혹자는 7천, 8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 진단비 1억이 있어야 합니다. 7천, 8천, 5천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어떤 분은 도대체 그 근거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어떤 신문 기사를 들이대기도 하고요. 혹자는 자신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자신이 아는 어떤 지인의 경험을 들이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혹자의 공통점은 특정 이벤트의 발생 확률을 극대화시켜 놓고 시작한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암이 분명히 너에게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암은 분명히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너에게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와 같은 가정을 하지 않는다면 발생 확률이 적고 발생하더라도 그 시기가 나중이라면 그렇게 서둘러서 많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과연 암 진단비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은 이 보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올바른 해석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인슈런스, 보험을 영어로 인슈런스라고 하죠. 인슈런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보험은 재정적 손실에 대한 보호수단이며 위험 관리의 한 형태이며 우발적 또는 불확실한 손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험은 물음표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암에 걸릴지 걸리지 않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또한 암에 빨리 걸릴지 아니면 오래 살다가 늙어 죽기 직전에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편중된 가정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암 진단비 2천만 원이 좋은가요? 암 진단비 5천만 원이 더 좋은가요? 암 진단비 1억을 가입해 뒀다가 만약에 내가 암에 일찍 걸렸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 대박이죠.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죠? 그 많은 암 진단비를 받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냈던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험을 과하게 가입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주택 마련 또는 대출 상환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삶을 누리기 위한 어떤 삶이 궁핍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론은 적당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적당히가 얼마냐고 라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적당히가 도대체 얼마일까요? 이 적당히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진단비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소득은 제한돼 있고 그 제한된 소득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생활비도 쓰고 자녀도 키워야만 합니다. 도대체 암 진단비를 얼마를 준비할 것인지는 최소한 오늘 이후에 소득이 언제까지 발생할 거며 나는 지금 몇 살이며 내 집은 언제 장만할 거며 또는 지금 갖고 있는 대출 또는 미래에 발생할 대출 상환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즉 정확한 재무 설계를 통해서 내 소득에서 도대체 얼마를 보장성 보험료로 지출하는 것이 적당한지 측정하셔야만 합니다. 참고로 제 고객분들은 대부분 암 진단비를 3천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저와 상담받으시는 고객분들이 암 진단비 3천만 원 이상을 가입을 원치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또는 제가 3천만 원 이상을 가입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저와 받으신 시기 이후에 각각의 고객분들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주택 마련, 부채 상환, 은퇴 준비, 그리고 현재의 삶을 위한 지출, 자녀 교육비 준비, 또는 여러 가지 기타 재무적인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한다면은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그 이상의 보장을 위해서 그 이상의 보험료를 10년간 납입할 상황이 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만약에 좀 더 큰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본인의 능력에 맞지 않는 보험료를 지출하시게 되면은 주택 마련 시기가 늦춰지든지 또는 대출 상환 시기가 늦춰지든지 또는 주택 마련 하실 때 부채 규모가 커져서 이자 부담이 커지든지 아니면 자녀 교육비 준비가 적어지든지 은퇴 준비가 적어지든지 아니면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어떤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든지 하여튼 어딘가 지출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많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본인의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보험료를 지출하시는 분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블로그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이웃 추가해 주시고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다음 소식을 좀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무설계 또는 보험상담, 금융에 관한 상담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친구들한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알려주는 뱃쌤 다알쌤이었습니다.